신문선의 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여러분들 한일전 어떻게 보셨나요? 역대 전적에서 42승 23무 16패였는데 17패로 한 경기 진 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 한일전 11경기 기록은 3승 4무 5패로 한국이 전체적인 역대 전적에서 앞서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최근에 일본에게 뒤지고 있는 전적을 확연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경기 진 것. 과거처럼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일본한테 지면 역적이다. 이런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일전이 열렸던 용인의 미르 스타디움, 텅텅 빈 스타디움을 보면서 한국 축구의 고객인 팬들은 왜 대한민국 축구를 외면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첫째, 최근에 일본 대표팀에 진 역대 성적 때문에 글쎄요, 영향은 좀 있겠죠. 두 번째, 교통이 나빠서. 세 번째, 광고 홍보를 안 해서. 저는 이 세 가지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대한축구협회는 불량품이라는 그런 이미지의 손상이 국민들이 축구를 외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한 차례 지는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슴 아픈 날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놓고 고민해야 될 시간은 더 깊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2010년에 재팬스웨이라는 비전을 만들고 일본 축구 100년 대계를 목표를 잡았죠. 이 목표 속에서 첫 번째 했던 시도는 외국인 감독을 일본 축구에 영입을 해서 선진 축구를 접목하는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축구 선수들을 세계 최고의 무대인 잉글랜드 무대를 포함을 해서 유럽 무대에 진출시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국내 축구에 대한 붐업이었습니다. J리그는 한국 K리그보다 무려 10년 넘게 늦은 시간에 프로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시장의 규모와 중계권료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축구는 재정적인 탄탄한 그런 건강한 시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뿐입니까? 일본 축구는 동남아의 일본 축구 문화 확산을 통해서 J리그를 영업하는 기지와 그리고 전략적 거점을 만드는 이런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본이 100년 대기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대한축구협회는 개인의 기업도 아니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체육단체임에도 불구하고 32년 넘게 현대라는 그런 암묵적 카르텔의 쇠사슬에 묶여서 일본은 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제자의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을 아직도 우리는 깨우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축구협회의 변혁과 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될 축구인들의 변절과 그리고 암묵적 카르텔에 더 절망하는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축구인들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신문선의 꼴이에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은 회장선거 출마하면서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암묵적 카르텔에 절망했던 저는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한민국 축구의 변혁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유튜브로 방향을 전환해서 힘들고 어렵고 목이 아파도 프로축구 2부 리그, 1부 리그
모든 경기를 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경기 과거에 치면 그 패인을 분석하면서 늘 희생양을 찾았죠. 자, 일본 축구가 100년 대계를 하면서 찾았던 지혜.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봐야 될 것은 외국 감독 영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외국 감독이 이를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대표 감독 후보로 있던 거기서 외국 감독을 롱볼 추구한다. 그리고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해줘서 거기서 외국 감독은 대표팀 감독이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전북팀에 와서 강등 위기에 몰렸던 팀을 지금 무패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런 기록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은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23명이 월드컵 대표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4부, 5부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 우리도 많죠. 국가대표팀의 절반 정도는 유럽 활약 선수들이 뽑히겠죠. 그렇다면 오늘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 그리고 일본 J리그에서 뛰는 3명의 선수가 포함된 26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일본의 4부 리그 대표팀, 4부에 속하는 대표팀과 경기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 축구 팬들과 국민에게 아픈 기억을 남겼을까요? 10년 넘게 한 일본의 J리그에 우리는 시장의 규모, 사이즈, 우승 상금, 행정, 심판 운영에 대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일본에 뒤지고 있는 것.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일본 경기 패한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스스로 비판하는 시간은 어떨까요? 오늘 한국 대표팀 0대1로 져서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축구인들은 이미 일본 축구에 추월당하고 일본 축구에 번번이 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대다수 그 현상과 현실에 대한 것 또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졌을 때 특정인에게 보복하듯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협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한축구협회 예산에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 그리고 세금을 낸 국민들이 기금이 대한축구협회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비판과 감시에 대한 눈을 더 크게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월드컵은 1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년 뒤에 후회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수십 년을 대한민국 축구의 현장에서 보고 역사적 교훈을 깨우치고 그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1년 뒤에 대한민국 축구가 한 단계, 두 단계 도약하고 축구라는 상품의 시장을 확장하고 축구는 불량품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대한축구협회 스스로가 문체부에서 감사해서 공고했던 27가지의 비리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정문규 회장에게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문규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 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축구 어린 선수들이 부모들의 많은 지원과 그리고
기업이 투자해서 만든 이런 축구의 시장과 그리고 선수들을 육성해서 만든 대한민국 전체적인 축구 수준에 대한 제자리 걸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이렇게 자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일본과의 경기 진 것은 미래에 한 발 후퇴했지만 2보, 3보 전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가 일본에 패했다고 해서 화내고 그리고 비판보다는 대한민국 축구가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신문사의 꼬리의 관전평은 오늘 이렇게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가슴속에 담았던 쓴소리로 대신합니다. 신문사의 꼬리였습니다. 여러분 축구의 개혁에 동참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